안녕하세요. 다원교육 통합과학 강사 고임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대치동에서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과학만을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 고등학교 1학년은 완벽한 고등학생이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중학생이었던 우리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짠 입시 모드의 2학년, 3학년 아이들처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2, 3학년처럼 열심히 해. 지식을 가르쳐주고 열심히 해. 문제 풀어. 이만큼 공부해. 이런 식으로는 좀 케어가 잘 안 되는구나. 아직 중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 정말 잘 이해했니? 정말 이해한 거 맞아? 이렇게 서로 질문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 이해도까지 와야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공부량에 있어서 고등학교 되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 학습량도 체크를 해주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예전 1학기까지는요. 아이들이 중학생식으로 공부를 해요. 중학교에 했던 대로 개념 공부 간단히 하고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만큼 문제를 풀고 그래서 시험을 못 보면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지 이렇게 당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는 정말 힘든 과도기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1학년 1학기 시기 2학기를 항상 같이 보내면서 아이들에게는 티칭도 중요하지만 케어가 중요하구나. 얘네들이 약간 어리고 공부 방법을 잘 모른다는 그런 전제하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밀착해서 이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밀착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 놓았거든요. 그게 바로 다른 통합과학 수업과 제 수업이 다른 차별화되는 그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통합과학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합과학 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나는 문과로 진학을 할 거기 때문에 과학은 너무 싫고 어려워. 그냥 1년 대충 때우고 어차피 과학 이제 안 볼 건데 1년 대충 때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난 반대로 나는 이과를 갈 거라서 물리나 화학 정도 물리 원 화학 정도는 그냥 식은죽 먹기야. 나 그래서 통합과학 따위는 뭐 대비할 필요도 없이 1등급이야 라고 이제 방심하는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유형 모두에게 통합과학은 다른 측면에서 호락호락한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비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고 아이들이 잘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문과 쪽으로 진학을 생각하면서 과학을 싫어하고 아직 과학 예습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얼마 전에 수능을 봤지만 매년 수능 국어 과목에서 정답률 1, 2, 3위를 다투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과학 기술 지문입니다. 올해도 공통 과목 중에선 공통 부분에서는 과학 지문의 문제가 오답률 1위, 70% 이상의 오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항상 그 과학 지문에서 발목을 잡히죠. 문과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 역대 수능에 출제된 여러 개 소재를 일부 가지고 왔어요. 엄청 많지만 일부 가지고 와봤어요. 뉴턴 운동 법칙,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단백질 합성의 분해, 뭐 적색 편의, 우주 팽창, 반도체, 뭐 DNA 복제, DNA 증폭, 전향력 이런 소재들.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죠? 이런 소재들이 바로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물론 그 수능 국어 지문과 통합과학 교과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소재들을 기본 개념을 익히고 그다음에 원리를 좀 이해하고 용어를 친숙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런 과학 지문을 해석하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과 학생들에게는 항상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고등 수준의 과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1학년밖에 없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너희들 인생에서 마지막 과학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불태워서 공부해라. 지금이 아니면 과학 지식을 제대로 쌓을 기회가 없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대로 과학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결국 3학년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계속 과학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통합과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과를 생각해서 나는 물리, 화학, 생물, 원 정도는 한 번 다 훑었어. 통합과학 한 번 대충 봤어.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너희들 생각보다 실제로 시험 보면 1등급 맞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통합과학은 호락호락한 과목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통합과학 그 단원 목차를 좀 가지고 왔어요.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물화생지가 조금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물화생지 네 대단원이 물리 하나, 화학 하나, 생명과학 하나, 지구과학 하나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으면 공부하기 참 좋을 텐데 이 통합과학의 취지가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재밌게 기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물화생지가 스토리식으로 엮여 있어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내용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원 1단원을 한번 볼까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처음에 우주의 탄생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가 탄생하고 수억 년쯤 지나서 별이 탄생해요. 그래서 별이 진화를 하거든요. 별의 진화 과정을 배워요. 근데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원소가 생성이 돼요. 뭐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원소의 탄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원소에 대해서 배우죠.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소의 성질들을 쭉 정리를 하고요. 이 원소와 원소가 결합하는 화학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같은 화학 결합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죠? 물질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유기물, 뭐 아니면 물리 파트로 넘어가서 액정이나 초전도체, 반도체 같은 신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우주의 탄생부터 물질, 여러 가지 물질까지 쭉 스토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하다 보면 과학이 재밌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통합과학 선생님이 적게는 2분, 많게는 4분까지 계세요. 그러니까 물화생지 각각의 전공 선생님들이 1학년 통합과학을 나눠서 담당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들이 조각조각, 누더기처럼 조각조각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요, 단원 페이지마다 다른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서 스토리 없이 그냥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생명과학 따로 배우다 보니까 되게 흐름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배우는데 되게 찔끔찔끔 배우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과학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통합과학 교과서를 보기에는 너무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항상 보충 설명을 많이 하세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게 바로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직전에 나눠주는 직보 자료 필기 노트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필기를 옆에다 적은 건데 가운데 있는 게 교과서 본문이고 옆에 있는 이제 조그만한 글씨들 그림들이 다 선생님이 심화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심화로 설명하신 내용들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과서 내용이 조각조각 누더기처럼 나눠져서 거기다가 계속 심화 내용을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많이 공부하는 느낌이고 한 가지를 물리 쭉 생명과학 쭉 이렇게 배우지 않고 뭔가 방대한 양을 굉장히 공부하고 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는 게 선생님들마다 출제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수능, 모의고사식 문제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생명과학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심화 문제는 안 내는데 교과서 내용을 그냥 구석구석 암기해야 돼. 교과서에 있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감점을 안 시켜. 구석에 있는 저 참고 내용까지 내. 그러면 교과서를 달달달 암기해야 되고요. 어떤 선생님은 뭐 프린트를 만들어서 선생님 프린트가 엄청 중요해.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 그다음에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아니지만 실제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경향을 다 파악하고 필기를 다 받아가지고 선생님의 출제 경향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비가 들어가요. 야, 요 단어는 그냥 교과서 읽고 완자 수준으로 오투 수준으로만 공부해. 근데 이 단어는 진짜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수능 문제 갖고 와서 이것까지 풀어야 돼. 이 단어는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암기를 많이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제가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똑같이 공부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1, 2등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게 저희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물리 원투, 화학 원투를 공부했다고 해서 통합과학 내신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쉬운 것도 다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게 힘을 줄 땐 힘을 주고 뺄 땐 빼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통합과학 점수 등급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한 일들은 이제 직접 입학을 해서 시험 직전에 할 일이고, 지금 겨울방학 때 우리 학생들은 뭘 할 것이냐, 통합과학에 나오는 개념, 연계된 심화 개념들까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할 일이거든요. 뭐 얼마나요? 저희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해야 진짜 이해한 거예요? 물어보면 네가 그걸 모르는 친구한테 설명해서 그 친구가 이해됐어 라고 네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의 수업의 목표는 사실 이 예비고1 수업이 느슨해지려면 한없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왜냐면 코앞에 닥쳐있는 시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되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만 듣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예비고1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제 수업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제 수업의 꽃이 바로 이 다른 것도 물론 좋지만 구술 테스트거든요. 그날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날 그 자리에서 복습을 해서 저에게 혹은 조교 선생님한테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줄줄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추가 질문하죠. 이건 왜 그런 건데? 이건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설명해주고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내용을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6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그 배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돌려보내는 게, 그날 배운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고 돌려보내는 게 저의 그날 수업의 목표입니다. 모토. 그래서 이 구술 테스트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개념 설명도 잘합니다. 차근차근 개념 설명도 잘하고요. 또 자료의 퀄리티도 높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자료도 굉장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거든요. 뭐 모든 통합과학 시중의 모든 과학 자료 문제집들을 모아서 이제 중요한 좋은 유형들의 문제를 모아가지고 다 편집을 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을 했고, 특히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OX 문제로 새롭게 숙제 교재를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이제 테스트 보는 거, 기출 문제로 테스트를 보면서 감을 잡는 거, 뭐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뭐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제 수업만의 특징은 바로 이 구술 테스트. 아이들이 정말 이 6회 수업을 알차게, 나 진짜 과학 공부 열심히 했어, 나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해시킬 수 있는 이 구술 테스트를 또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도 꼼꼼하게 물론 잘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보고 좋은 교재로 문제도 풀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6회 동안 배운 내용은 내가 엄마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아이들이 나 6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건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과학을 정말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밀착 케어. 저의 수업의 핵심은 밀착 케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물론 그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을 주고 평일에 다시 온라인으로 줌으로 만나서 저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얘네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습득을 체화를 시키고, 될 때까지 상담도 하고 클리닉도 하고 이러면서 그 통합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과학 자체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내가 정말 케어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학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하지만 본 수업은 2시부터 5시까지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암기도 하고 구술 테스트도 하고 클리닉도 하다 보면 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또 평일에 온라인으로 클리닉 하는 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열심히 방학 동안 한번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
1등급으로 가는 완벽한 통합과학 고임수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정말 과학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